자,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CPU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더 나아가서 컴퓨터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여드릴 순간이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CPU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제가 메모리를 여기에 그려놨습니다. 메모리를 그렸는데 왼쪽에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실제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처음에 딱 켜면 메모리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긴 있겠죠. 뭐가 있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 여기에 꼭 0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물론 운영체제나 뭐 하드웨어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0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법 강의에서 주의사항으로 뭐 여러 가지 또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선 편의상 일단 0으로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주소라는 게 꼭 있다. 그래서 컴퓨터가 CPU가 어떤 정보를 찾을 때 모든 정보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니까 메모리를 다 뒤지면서 이거 뒤져보고 여기 뒤지고 또 뒤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98번에 있는 98번지에 있는 그러니까 98번 주소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 그러면 여기서 싹 바로 CPU로 가져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이렇게 같이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강의들에서는 이제 주소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밑에가 낮은 작은 주소 숫자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주소의 숫자가 커지는 식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문법 강의할 때는 이제 그렇게 보여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사람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기 편하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숫자로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에서 메모리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올라오겠죠?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특정 메모리 주소에 프로그램이 올라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앞 강의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사용할 데이터도 여기 같이 올라와 있죠. 컴파일러나 그다음에 운영체제의 특성에 따라서 요 데이터가 위에 있을지 뭐 아래에 있을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어디 있을지 등등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만 일단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후속 과목에서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시키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메모리로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예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주소를 제가 지금 10진수로 적어놨죠. 근데 컴퓨터 안에서는 2진수로 처리를 하지만 우리가 강의를 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 2진수가 아니니까요. 제가 10진수로 적어놨고 그다음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10진수, 2진수 변환 같은 걸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접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까다로운 강의여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기엔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크게 오해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제 사례로서 이렇게 숫자 두 개를 더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드가 되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은 요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절차예요. 두 개의 숫자 더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단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볼 거고요. 이제 전 단계에서 자, 여기 3 요거예요. 그다음에 4 요거. 그러니까 A라는 이름의 이것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름이 붙은 메모리 공간이죠. 결국은 주소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문자로 대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10, 20일 이러면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읽기 힘드니까 A라는 이름을 여기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10번지 주소에다 A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거기에 3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래서 결국 메모리 여기에 3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같은 이유로 B라는 메모리 공간에 여기 4가 올라와 있죠. A의 주소가 10이고 B의 주소가 11이겠죠. 그런 거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뭐 간단하게 훑어보면요. 그래서 CPU가 하는 일은 이제 여기 10번지에 3이 있잖아요. 그래서 1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3을 꼭 3이란 숫자를 읽어온다기보다는 이 10번지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CPU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11번지 주소에 있는 숫자를 읽어다가 더하고 그 결과를 12번지에 갖다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슬슬 뭐 하려나 이게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아셔도 이해를 하셔도 요 정도만 받아들이실 수 있어도 여러분들 뭐 충분히 프로그램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드릴 좀 자잘한 단계들은 이제 한 번쯤 봐두시면 도움이 된다. CPU가 내부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구나. 이제 좀 알고 보니 좀 힘들구나. 근데 우리는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구나. 그 정도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말이 길었는데요. 자, 앞 강의에서 CPU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살펴봤죠. 아까는 뭉뚱그려서 레지스터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어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 자, 이렇게 5가지를 따로따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U, 산술 논리 장치, 연산 장치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사실 뭐 이렇게 통신을 다 하겠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뭐 이제 제어 버스, 그러니까 제어 장치가 딴 거하고 통신을 하는 제어 버스 또 살짝 그려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단계는 뭐냐면요. 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에 프로그램의 첫 번째 인스트럭션, 명령어가 어느 주소에 들어있는지를 넣는 거예요. 요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프로그램을 읽어온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가 프로그램이니까 네가 실행을 시켜 하고 CPU한테 알려주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줄여서 PC라는 게 있고 이 PC는 항상 이 CPU가 실행을 시켜야 할 다음번 명령어의 주소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카운터가 100으로 차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드디스크로부터 프로그램을 읽어서 메모리에 여기 넣어놨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자기가 100으로 시작하는 주소에다 이렇게 싹 넣어놨기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CPU한테 시작점을 던져준 거죠. 자, 시작점이 필요하다라는 개념, 이거 의외로 초보 프로그래머들에게 뭐 도움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여러분들 방금 페이지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100이라는 주소 여기 가서 로드10 그냥 갖고다 실행을 시키면 되겠네. 누가 뭐 산술 논리 장치나 뭐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물론 이것도 이 강의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뭐 받아들이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가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이제 이 주소가 이렇게 옮겨가요. 프로그램 카운터에 다음번에 해야 하는 인스트럭션이 수행해야 하는 명령어가 100번지 주소에 있다. 그러면요.
바로 뭘 갖고 와서 메모리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요 100이라는 주소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에 접근을 해서 로드 100을 갖고 와서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에 집어넣습니다.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어 장치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그리지를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얘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요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가 읽어온 게 인스트럭션이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서 이 주소에 있는 걸 갖고 실행시키면 돼 해서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있고, 그래서 갖고 온 게 요거기 때문에 얘가 인스트럭션 명령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가 다시 명령어 레지스터로 옮겨갑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가 하나 올라가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항상 다음번에 읽어올 메모리 주소, 다음번에 읽어와야 하는 인스트럭션이 존재하는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그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기도 전에 숫자가 하나가 증가를 합니다. 이거 조금 의외죠. 그 다음에 명령어 레지스터에 있는 요 인스트럭션 명령어가 제어 장치로 들어가요. 제어 장치로 들어가면 제어 장치가 뭘 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해독을 합니다. 디코드라고 해요. 디코드. 제가 앞에서 이제 코드라는 영어를 많이 썼죠. 그래서 코드, 디코드. 그래서 언어하고는 조금 뉘앙스는 다른데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를 디코드, 해독을 하고요. 이제 제어 장치가 딱 보고 뭘 하라는 거구나. 프로그래머가 뭘 하라는 의미로 요걸 여기에 넣어놨는지 알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어 장치가 딱 보니까 1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로드, 이제 갖고 와라. 이렇게 해독을 한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1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1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10이라는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엔 10번지 주소에 있는 데이터 3이라는 숫자를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로 갖고 와요. 그런데 아까는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에 들어온 게 로드 10이라는 인스트럭션 명령어였죠. 그래서 명령어 레지스터로 갔는데 이번에는 얘는 로드 10, 그러니까 로드 데이터를 갖고 와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게 연산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로 가요. 그래서 이 어큐뮬레이터가 이제 산술 논리 장치에서 계산을 할 때 그 도움을 받는 그런 레지스터입니다. 뭐 뒤에 이름이 레지스터가 아니지만 레지스터예요. 근데 보통 이 어큐뮬레이터는 ALU하고 좀 더 가깝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ALU 옆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쫙 다른 레지스터들과 같이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 10이라는 인스트럭션이 끝났으니까 얘가 끝났죠. 자, 얘가 끝났죠. 그러니까 그 다음 줄 넘어가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카운터에는 이미 그 다음 줄의 주소가 들어 있었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주소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갖고 와야 하니까 이 주소가 메모리 레지스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메모리로부터 add 11이란 다음 줄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이 주소에 있는 명령어를 갖고 오고, 이번엔 명령어니까 명령어 레지스터로 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 인스트럭션 위치로 이제 하나 증가해서 숫자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어가 제어 장치로 넘어가고, 그럼 제어 장치는 이 명령어 add 11이라는 명령어를 해독한다, 디코드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add 11 이러면 사람의 언어로는 11이라는 숫자를 더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CPU는 11번지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더해라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add를 하기 위해서는 accumulator에 3이라는 앞에서 읽어왔던 데이터를 요 ALU로 옮겨놔요. 자, add를 한다는 건 두 숫자를 더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주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얘기는 앞에서 미리 읽어놓은 숫자에다가 11번지에 있는 숫자를 더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 accumulator에 뭐가 있겠구나 해서 요거를 싹 옮겨놓고 그 다음에 11번지에 있는 걸 읽어와야 하니까 그걸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넣고요. 그 다음에 11번지에 있는 데이터 숫자 4를 읽어와서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에 넣고 얘가 다시 accumulator, 연산에 사용할 거니까, 그러니까 산술 작업에 사용할 숫자니까 accumulator로 가고 얘가 다시 산술 논리 장치로 들어가서 자, 아까 있었던 3에 더해져서 여기 명령어가 add죠. 그러니까 3 더하기 4에서 7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계산 결과인 7이 accumulator로 가요. 그러면 add가 끝난 거죠. add 11번지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암묵적으로 지금 있는 숫자에다가 더해라. 두 개의 숫자를 더해라. 그래서 7이 나왔고, 자, 거기에 accumulator에 저장이 돼 있고요. 자, 제가 자꾸 저장 얘기를 하는데 이제 레지스터와 메모리는 조금 다르다에 대해서 앞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아까 이미 숫자가 하나 증가해 있었죠. 그래서 다음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돼야 되니까 add 11이 끝났고 다음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돼야 되니까 프로그램 카운터의 메모리 주소가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102번지에 있는 store 12라는 인스트럭션이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로 일단 들어오고 얘가 다시 명령어 레지스터로 들어가고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하나 증가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이다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 레지스터, 명령어니까 얘가 제어 장치로 들어가고요. 제어 장치가 볼 때 12번지에다가 지금 계산한 결과를 집어넣어라 라고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12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도록 자, 12가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로 옮겨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메모리로부터 CPU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계산된 결과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특히 accumulator에 들어있는 계산 결과를 메모리로 보내서 저장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accumulator에 있는 7이라는 계산 결과가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어기 때문에 제어 장치가 이거는 읽어오는 게 아니고 저장하는 거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12번 주소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7이 저장이 됩니다. 메모리에 계산 결과 7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설명을 한참 드렸는데 자, 우리가 편하게 C는 뭐 A 플러스 B, C는 3 더하기 4 이렇게 간단하게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자, 내부에서는 CPU에서는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넣어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현대 프로그래밍 기술은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사실은 모르시더라도 프로그래밍을 잘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뭐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또 가급적이면 일찍 프로그래밍 언어를 특정 언어를 배우시기 전에 한번 봐두시면은 꼭 도움이 될 것 같다. 반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옛날에 이런 걸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경험이 많이 있고 또 제 주변 분들도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제가 이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전 단계로 앞에 많은 강의를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CPU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